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IFRS 상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좀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이메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메일로 주저리주저 설명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좀 감사이라고 좀 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라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좀 마음에 남아서 동영상을 좀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IFRS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차이들이 몇 가지 있고, 수익인식이 IFRS가 바뀌면서 수익인식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리스가 작년에 바뀌면서 리스 달라지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기준서의 변경에 따라서 두 가지가 벌써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 또 부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준서를 뜯어보다 보면 세밀한 부분에서 사실은 차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가장 큰 차이 대충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일반회계 기준은 이제 추계액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근데 그 금액이 더존에서 나오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데 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IFRS는 기본적으로 보험수리적 평가에 의한 추계액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 보험수리 평가에 의한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계든 세무든 그 변동을 좀 구분 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잠깐 써놨는데 결국 IFRS의 변동 구분이 되는 거는 크게 비용적인 단기 근무원가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비용 처리하죠. 퇴직급여로. 그리고 이제 지급. 비용이나 지급은 참 쉽죠. 비용은 일반적으로 퇴직급여하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지급의 경우는 차변의 퇴직급여부채, 대변은 뭐 미지급 내지는 연금하고 차감된 금액을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회계 처리니까. 결국 이제 보험수리적 평가라고 보험수리적 손익이라고 이제 평가 보고서에 나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일단 그게 뭐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이 참 이상합니다. 네. 결국 그 비용이라고 계산된 금액은 뭐냐면, 추정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과 평균 근성을 가정을 해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다닌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평균 급여 인상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급여들을 추정해요. 그리고 그걸 현재가치 땡깁니다. 그 금액에 대한 어떤 변동분이 결국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제 기대값이죠. 추정값. 그런 추정값을 이제 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올해 왔어. 많은 것들이 변동이 됐겠죠? 이 추정의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값과 추정의 실제값의 차이가 보험수리적 손익이에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험수리적 손익 그 평가 보고서를 보면 보험수리적 손익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결국 기대값과 작년에 평가했던 기대한 값과 실제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회계 기준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 보험수리적 손익을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보험수리적이 늘었다면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참고하시면 좋을 거. 뭐 통상적으로는 그걸 좀 남기기 위해서 좀 그 이익잉여금 쪽에 보험수리적 손익이라는 계정값을 만들어서 보험수리적으로 좀 이익잉여금 안에 보험수리적 손익이라는 계정값을 따서 쓰기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하면 비용은 상대 계정이 퇴직급여, 지급은 상대 계정이 당연히 미지일 거고 그 다음에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해서는 상대 계정이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혼법인세를 근데 여기서 조금 조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연범위세계에서의 어떤 비용 안분,
문제에서 태충이 송금불산입으로 유보가 증가했지만 이게 법인세에 영향을 안 미치고 이익영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22%만큼은 그 이익영업을 차감해주는 회계처리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이연법인세 회계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단기 발생 금액은 딱 우리 보험 수리적 거기에서 세금의 효과만큼 뺀 금액이 회계처리가 된다는 것까지 간단하게 하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무조정이 또 골치 아프죠. 예. 사실은 IFRS를 이해해야지 이런 세무 조정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텐데, 결국 이제 보험수리적 손익이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은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류수적이든 이익영업을 흔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타의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익영업을 조정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수리적 손익이 태충을 증가하는 방향이었으면 손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송금 산입 기타로 일단 세무조정을 딱 합니다. 그럼 결국 태충을 늘렸긴 한데 비용이 손익이 아니라 이익이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무적으로는 이럴 경우에 이거를 단기의 퇴직급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송금분산입을 비용만 대상이 아니라 그 보험수리적 손익까지 합쳐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죠. 근데 뭐 다행히 태충은 송금불산입이기 때문에 전에 그러면 결국 그 금액이 송금불산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험수리적 손익은 송금산입의 기타로 들어오고 송금불산입 유보에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과세 표준에는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게 났는데, 이게 방향성이 조금 헷갈리다 보니까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태충의 변동금액을 비용, 뭐 지급액, 보험수입 손해액, 뭐 때로는 관계사 전입 전출도 있겠죠. 그렇게 구분자로 좀 구분을 해서 회계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에 따라서 세무조정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참고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